안녕하세요. 육도인의 굿잡 육도인입니다. 오늘은 면접극장 토론 면접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효과적으로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박사님, 박진혁 센터장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학생들 토론한 거 보고,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개별 학생들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토론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토론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론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연 토론 면접을 회사에서는 왜 시킬까? 어떤 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토론 면접을 우리한테 하게 하는 건가? 하는 그 역지사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토론 면접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론 면접에서 면접관이 보고자 하는 이제 평가 기준은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정도일 것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논리적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성과 지향이나 목표 지향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팀워크나 협력, 리더십 이런 측면까지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토론 면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은 그냥 토론을 잘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토론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착안해서 준비를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평가 기준에서 평가를 받는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예.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능력을 보는 거고, 그런 거를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강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이제 크게 보면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듣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의사 전달 또는 의사 표현과 관련된 능력, 그 다음에 경청 능력,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제 추가하면은 상대방을 얼마만큼 이제 설득해내느냐 하는 것까지도 광의의 이제 의사소통에 포함시키기도 하죠. 네. 짧은 시간에 그걸 평가하려면 뭘 보고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의사 전달 측면에서는 일단 간결 명료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에 이제 되게 면접관들이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요약해서 1, 2, 3로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전개하는 것, 이런 어떤 화법을 준비하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청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흔히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청 능력이라는 거는 상대방 얘기를 주의 깊게 듣는 어떤 자세, 이런 것이 경청 능력이 아니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이제 경청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상대방 얘기를 잘 들었다,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알려줘야지, 저 친구가, 저 지원자가 경청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점에 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하고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하면서 이렇게 토를 단다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말을 한 거를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멘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해줘야만 들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네. 논리적인 사고 방식, 이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할 텐데요. 네. 거기서는 이제 뭘 보자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그 메시지들 중에 핵심은 이런 거다, 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전달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잡한 여러 어떤 이해관계자도 많고, 또는 어떤 주제나 상황이 복잡할 때 거기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표현해내는 능력,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느냐에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얘기가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려면 인과관계로 이렇게 얽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라는 식의 어떤 화법으로 자기 얘기를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찔러 가고 그 이유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해주고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딱딱 분석해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때 저 친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면접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내용보다도 이제 그런 그 형식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성과 지향을 세 번째로 두셨는데요. 그 목표 인식, 그다음 결과 도출 이런 것들이 성과 지향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 토론 중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 성과 지향, 목표 지향은 이제 토론의 평가 기준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는데 되게 이제 주제가 토론 면접이냐, 자유 토론이냐, 아니면 찬반 토론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그 자유 토론의 경우에는 어떤 그 합의안이나 결론을 내려라라고 토론의 어떤 목적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찬반 토론의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합의를 하라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성과 지향, 목표 지향이라는 역량이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항상 이 지원자들, 토론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토론을 하는지 또는 토론의 청중이 누군지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일단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너무 토론 주제에만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우리가 왜 토론을 하는 거지? 이 토론을 우리한테 왜 시켰지? 하는 어떤 주최 측의 그 어떤 목적성 이런 거를 좀 소홀히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이 토론의 어떤 성과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토론 과정에 이 토론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하고 이제 그러라는 얘기네요. 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관리하면서 지금 시간이 10분 남았는데요, 또는 5분 남았는데요 하면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하면서 토론을 하게 되면 그런 발언을 하는 지원자가 이 전체 토론의 어떤 방향이나 목표를 의식하고 지금 자기 주장이나 토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면접관들은 판단을 하게 되죠.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이면 이제 토론을 좀 장악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자기가 이제 주관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팀워크, 협력, 리더십 이것도 이제 아까 평가 기준으로 뽑으셨는데, 뭐 팀원을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역할을 배려해주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주로 그 토론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지 이런. 일단 이제 이 팀워크나 협력이 제대로 토론 장면에서 발휘가 되려면 그 앞에서 우리 실제 토론했던 것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제 제가 언급했었는데 토론 주제를 받고 나서 찬반 토론을 할 때 그 찬반 각각 그 조원들끼리 그 일정한 부분 우리가 효과적으로 호흡을 맞추려면 또는 이렇게 논리 전개나 아니면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그 간단한 협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토론에 임하는 거하고 그냥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방향을 잡고 토론에 임하는 거하고 그 전개되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고객지향적인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능력이나 민감성이 있는 친구라면 협의가 설령 없어도 같은 조언인 우리 B 지원자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하면서 이제 뭔가 호응해주는 이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느냐 없느냐가 상대방을 배려하는지 팀워크를 뭔가 신경을 쓰는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이제 사전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전 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주제를 받아가지고 처음 보는 주제를 받아가지고 30분 내지 뭐 1시간 안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사전 협의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들 어떤 것이겠습니까? 토론 주제를 받고 나면 이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크게 전 4가지 정도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주제나 문제지를 30분 전 또는 1시간 전에 회사에 가게 되면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럼 먼저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하는 거를, 주제의 성격 뭐 이런 거를 일단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겠죠.
그리고 이제 토론의 형태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3대3 찬반 토론인지 2대2 뭐 찬반 토론인지 또는 5명 그냥 자유 토론인지 이런 어떤 토론의 형태를 좀 미리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런 그 형태나 토론의 주제에 따라서 토론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을 먼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전 준비상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론의 목표와 총중 그리고 방향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목표와 총중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마다 모든 경우에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잘 정교하게 설계된 토론 면접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특정의 총중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하라. 라고까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에 따라서 학교 평준화에 관한 거를 이제 토론의 주제로 제시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앞에 학부모들이 듣고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토론을 해라. 하는 식으로 어떤 형태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토론을 하다 보면 학부모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어떤 초점 또는 총중이 누구냐라는 거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그런 걸 또 염두에 두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주장할 바를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는 이제 논리나 어떤 사례나 통계 이런 거를 이제 옆에 준비를 하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무슨 검색할 시간은 충분히 주죠. 어느 정도 이게 대개 이제 토론 면접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토론 면접이라는 것이 너무나 긴 시간을 주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긴 시간을 주지는 않지만 토론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어떤 재료들을 수집하거나 확보해서 토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압축된 최소한의 시간은 주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 우리가 토론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은 많은 시간이 주어지던 짧은 시간이 주어지던 그 시간 내에 어느 정도는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몇 개 준비를 하고 그다음 뭐 자기 주장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도 또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사항의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사항은 내 주장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은 어떤 논리로 주장할까 하는 것도 잠시라도 시간이 짧아서 부족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고 들어가는 거 하고 그냥 내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만 골몰하다가 토론에 준비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라고 봅니다. 이제 토론 주제를 받으면 이제 점검사항, 사전 점검사항 4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첫째는 이제 주제 성격과 토론의 형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네. 두 번째는 토론의 목표, 그다음에 청중이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주장의 핵심 포인트를 한 서너 개 정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주장에 반격을 할 수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대방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겠는가. 이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 하는 이제 하나의 4가지 틀을 요소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